요렇게 두 개의 이제 볼트가 있고 여기에 나눠서 이렇게 물렸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전달에 이제 양쪽으로 벌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게 구리선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입력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구리선이 노출 안 되게끔 한 번 더 덮어주고 쇼트 방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움직여도 이 앰프에서 이탈을 할 확률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런데 쇼트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물건이 닿여 가지고 그럴 확률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걸 덮어주면 또 산소 접촉이라든가 또 수분 접촉 방지도 될 수 있고, 또 일단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스피커선 이제 체결하는 양쪽에 있는 거고, 요렇게 직결 방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요령을 가미해서 하게 되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가장 이게 전기 흐름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쏠린다 하더라도 직진성이 좋은 겁니다. 이게 구리선이 좀 뻣뻣하죠. 뻣뻣한 거는 속도가 직진성이 좋은 겁니다. 부드러운 것보다는 이 빳빳한 이것들이 에너지가 빠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제가 음악을 경험해 볼 때 스피드감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선도 마찬가지고 이게 스피커 선도 마찬가지고 ICL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뻣뻣한 것들이 좀 소리가 다이나믹하고 속도감이 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이 연선으로 해가지고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보들보들하게 한 거는 조금 부드러운 똑같은 성분이라도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뻣뻣한 것들은 쉽게 말하면 소리의 지향성이 좋고 속도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에너지가 지나가는 속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따져가 보자면 속도야 사실 뭐 0.000 몇 초만 전달되는데, 그래도 그 저항이 없고 그 어떤 구리의 성분과 이 꼬임, 굵기 여기에 따라서 음의 그 질감이나 이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는 확실히 맞다. 예, 이 베슨 피복에 이제 아까 보여준 슬리버를 꼽았지 않습니까? 슬리버를 꼽게 됐을 때 이걸 꼽은 겁니다. 꼽았는데 슬리버를 꼽았을 때 저 리니어 파워 그 터미널 단자 홀보다 크면 이 무드볼트를 이렇게 이게 쪼우는 이게 앞찾기가 요리도 한번 쪼우고 또 이 방향도 한번 쪼우고 이러면 여기 약간 둥근 형태로 이 동그랗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게 이 슬리버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도 이 슬리버 집게로 이걸 확실히 삥 둘러 꽉 밀착한 상태에서 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저 리니어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꼽아 이게 찝어 본 겁니다. 찍고 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해서 동영상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삥 둘러 이렇게 상하로 찍고 좌우로도 찍고, 그러면 보이는 드럼까지 노출되고 아크릴 들어간다면 좀 더 이제 예쁘게 꾸며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시간 또 많이 걸리겠지만은, 그를 하려 하면 또 이 배열이, 이 후지 블럭 배열이라든가 다른 배열들이 또 디자인 위주로 배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선이 좀 다소 길게 되더라도 또 다른 쪽에 ICL하고 또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에 포개지더라도 배열을 디자인 위주로 하게 되면 그래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눈에 안 비기 때문에 디자인은 제일 나중이고 결선에 가장 중요한 구리선이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속에 ICL 신호선과 스피커선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선으로 했다고. 여기 보면 이 4게이지 선이고 체결되는 곳이 요게 이제 리모트고 플러스가 두 개입니다.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이 4게이지에 전원을 이게 체결할 때 말굽 단자를 쓰면 됩니다. 말굽 단자를 쓰면 되는데 그 말굽 단자도 되게 좋은 걸 쓰면 이 좋은 고급 케이블에 그 에너지 전달이 잘 되지만은 말굽 단자가 그리 좋지 않으면 또 거기서도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직결을 합니다. 직결이라는 것이 이제 구리선이 바로 앰프 몸통에 체결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잘 도금된 단자들이 많지만은
앰프가 움직이지 않고 배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직결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직결을 하려니까 이 4게이지 구리선 하나가 이 굵으니까, 이렇게 굵으니까, 지금 요것도 후즈 블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터미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30% 정도 이거 자르고 이렇게 꺼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니까. 이 굵은 게 여기 바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단자를 안 쓰고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닥으로 나눠가지고, 또 이것도 조금 잘라가지고, 이거 들어갈 만큼, 체결될 만큼의 굵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수주 튜브를 입히고, 또 이렇게, 또 외부에 또 다른 수주 튜브를 입혀서, 이렇게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체결되면, 이렇게 또, 씌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구리선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집계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근데 일이 좀 많겠죠. 그러고 이제 이쪽 편에는, 이제, 터미널 분배기에 들어갈 이제 선은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 나서 보기 좋게 플러스 마이너스 색깔도 구분해야 되니까 요 빨간 색깔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지금 요것은 이제 집게를 이제 하고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두 개의 이제 볼트가 있고 여기에 나눠서 이렇게 물렸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전달에 이제 양쪽으로 벌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게 구리선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입력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구리선이 노출 안 되게끔 한 번 더 덮어주고 쇼트 방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움직여도 이 앰프에서 이탈을 할 확률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런데 쇼트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물건이 닿아가지고 그럴 확률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걸 덮어주면 또 산소 접촉이라든가 또 수분 접촉 방지도 될 수 있고, 또 일단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스피커선 이제 체결하는 양쪽에 있는 거고, 요렇게 집결 방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요령을 가미해서 하게 되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가장 이게 전기 흐름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배선을 결선 중에 있습니다. 결선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선을 좀 여유 있게 안 하고 어느 정도 좀 딱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앰프의 마이너스를 이게 마이너스 블럭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짧지 않습니까? 짧은 요것을 근데 이 앰프에는 이 4게이지 굵은 선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조금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체결하기까지 이 배선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결도 잘 되고 좀 이쁘고 내구성 좋게끔. 일단 배선이 이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피복이 굵지 않습니까? 실드 처리가 잘 돼가지고 차폐하는 거. 그러니까 이 피복이 굵은데 일단 피복을 조금은 더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배선의 구리 양보다는 조금은 더 잘라야 됩니다. 터미널 속에 만약 1cm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 1.7cm 정도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체결되는 그 부위에 이 뻣뻣한 게 있으면 배선을 휘었을 때 이게 체결된 그 구리선이 막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드럽게 휘어질 수 있고, 또 체결될 때 주변에 선하고도 조금 이렇게 간섭이 서럽게끔 이게 좀 다이어트를 시키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좀 길게 좀 까서, 그럼 안쪽에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까겠습니다. 요 항상 이거는 이는 이제 공구를 가지고 이 피복을 다 자르지 말고 조금만 자랐다 한 반 정도 자르는 개념으로 자르면 이렇게 벌리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덜어내고, 그럼 요만큼 됐습니다. 많이 잘랐죠. 그러면 실제 체결되는 거는 한 1.2cm 정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1.2cm 체결되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그래야지 이 굵은 선을 저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게 부드러운 연선은 칼로 살짝 이래 해도 됩니다.
요리하고 이쪽 부분도 이번에 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딱 입구까지 이 굵은 피복을 유지하면 작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굵은 피복은 조금 더 멀리 해서 잘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기선이 이렇게 가운 센터에 하나 있고 이렇게 새끼처럼 까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벌려 보겠습니다. 이 가닥이 한 묶음씩 묶여 있는 선이 또 서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센터에 또 하나 있고, 그 센터에 이 전기가 잘 지나가야 돼. 센터 이게 이 에너지가 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군데 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묶어지면 오는데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꼬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각자 올리고 노력할 겁니다. 센터는 센터대로. 그러나 이 배선들이 자꾸 이제 가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가운데보다는. 그런 이제 습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가쪽에 이제 차폐가 잘 돼 있으면 외부로 이게 유도전류도 좀 막아주고, 이게 구리가 좋으면 가쪽으로 어느 정도 쏠린다 하더라도 직진성이 좋은 겁니다. 이게 구리선이 좀 뻣뻣하죠. 뻣뻣한 거는 속도가 직진성이 좋은 겁니다. 부드러운 것보다는 이 빳빳한 이것들이 에너지가 빠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제가 음악을 경험해 볼 때 스피드감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선도 마찬가지고 이게 스피커 선도 마찬가지고 ICI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뻣뻣한 것들이 좀 소리가 다이나믹하고 속도감이 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이 연선으로 해가지고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보들보들하게 한 거는 조금 부드러운 똑같은 성분이라도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뻣뻣한 것들은 쉽게 말하면 소리의 지향성이 좋고 속도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에너지가 지나가는 속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따져가 보자면 속도야 사실 뭐 0.000 몇 초만 전달되는데, 그래도 그 저항이었고 그 어떤 구리의 성분과 이 꼬임, 굵기 여기에 따라서 음의 그 질감이나 이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는 확실히 맞다. 여기 굵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8게이지보다 조금 굵은 홀에 들어가야 되고, 이건 4게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게이지는 8게이지보다 2배로 굵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을 이제 하기는 너무 많이 자르고 6게이지 수준이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부를 좀 자르겠습니다. 조금 자르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잘라야 됩니다. 이게 한 1.2cm 들어가는데 더 많이 깠죠. 그래서 좀 자를 때 요 잘린 부분에 이 끝이 이제 체결되는 표면에 이제 간섭을 안 하는 거죠. 길게 깠기 때문에 이걸 좀 해서 하나만 이렇게 툭툭 자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자르면 되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쪽 부분도 요 안쪽 편을 잘라도 되는데 지금 작업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가쪽을 지금 자르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잘라도 이걸 얇게 잘라도 어차피 굵은 선으로 이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랐다고 해서 저전 입구부터 에너지 손실이 있거나 에너지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기 때문에 입구에서 조금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운데 것도 한번 자르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조금만. 이 정도면 6게이지 수준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 잘린 부분은 구리를 바로 패주고, 이것을 또 테이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테이핑을 해서 항상 이게 전기 테이퍼가 배선을 이렇게 구리를 뭔가 이제 개선을 할 때는 하고 나서 항상 전기 테이퍼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당기면서 이렇게 쫀쫀하게 당기면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네. 이쪽 편으로 와서 쫙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 저쪽에 산소랑 이게 수분이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요리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살짝 이렇게 까주면 되겠죠. 장갑을 끼고 해야 돼요. 장갑을 끼면 손이 덜 아플 것이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이걸 조금 더 까야 되겠습니다. 칼로 살짝 하면 깔끔하게 됩니다. 요거를 찝어서 이게 째는 스타일로. 요것도 조금 이제 빼내야 되겠죠. 요거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고리선이 굵을 때 그냥 이쯤에서 그냥 이게 앵무새 가위로 갖고 이렇게 쑥쑥쑥쑥 잘라가지고 가위만 이렇게 싹 빼내도 상관없는데 좀 이렇게 골고루 이게 하면 배선이 비싼 거니까 좀 골고루 요거보다는 앵무새 가위가 더 자르기 좋네요. 이게 좀 이제 들어가는 양보다 좀 피복을 많이 깠기 때문에 이 자를 때 남아있는 이게 체결될 때 방해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까는 겁니다. 대신에 많이 깠지만은 나중에 이제 수주 튜브를 씌우든지 또 전기 테이프를 감든지 해서 많이 깐 부분에 또 안전하게 보호도 해야 되겠죠. 이게 굵은 배선이 얇은 홀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일이 좀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운데 센터에 조금 먼저 잘라내고, 센터는 굳이 안 잘라야 되는데 조금 제가 그냥 골고루 자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전기 배선 이 자체에서 전기의 흐름을 또 이제 데이터로 뽑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저렇게 되더라. 이런 거는 사실 우리는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게 생각 끝에 요렇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요렇게 하면은 저항을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요 정도 해서 요거는 이제 볼록 쪽에 들어가니까 요 튀어놓은 요런 거는 요 조금 튀어놓은 거 있죠. 깔끔하게 잘라버리고 일단 테이핑하고 들어가는 양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요만큼 미리 많이 깐 거는 작업성을 좋게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케이블과 간섭이 서로 없게끔 케이블이 너무 빡빡하게 피복이 서로 CC가 있는 것보다는 약간 깔랑한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산화되는 것을 이제 막고 그럼 이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보기가 안 좋고 또 내구성도 조금 이제 좋게 모양을 좋게 하려면 수축 튜브가 필요합니다. 수축 튜브를 또 이렇게 씌워야 되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빨간 색깔은 하면 안 되겠고 예, 수축 튜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약간 이제 그 위에 무드 볼트가 이게 체결되는 것까지만 이렇게 노출되면 됩니다. 쓸데없이 동을 많이 이렇게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수튜브 저 끝단이 체결되는 기기에 찰싹 이게 밀착되게끔 그렇게 여기 좁으니까 그리 가능성이 그렇게 이게 뭐냐면 구리선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도 막고 그리고 또 홀이 보통 뭐 체결되는 홀이 안쪽 구멍보다 입구 구멍이 좀 큽니다. 그리고 입구 구멍이 조금 큰데 거기에 이게 지금 끝에 있는 요 끝이 밀착돼 가지고 그 안쪽으로 이제 뭐 이게 수분이나 습도 이런 게 못 들어가게끔 이제 저쪽 이제 그냥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뭐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요렇게 해 보겠습니다. 잘 보일란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체계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앰프 쪽부터 먼저 체계를 하고 이 리니 앰프는 이게 긴 이게 육각이 필요합니다. 얘는 큰 거고 이거는
육각이 아니고 일자 드라이버인데 제가 육각 볼트를 미리 사놓은 거를 교체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 보이는 요 볼트가 무드 볼트인데 요거는 이제 일자 드라이버로 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그래서 요거 일자 드라이버는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꾹 못 조고 해서 이렇게 무드 볼트 중에서 육각 요런 게 볼트 성의가 팝니다. 요렇게 육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걸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사 머리 볼트 머리가 없는 것이 무드 볼트라고 합니다. 무드라는 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육각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제 기존 꼽혀 있는 거는 이제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가서 이렇게 요 일자 드라이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 우리가 앰프 작업하다 보면 뭐 이게 그 나사나 피스 뭐 십자 드라이버가 다 뭉개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이게 잘 안 뭉개지는 게 육각이거든요. 육각 중에서도 이제 앰프에 보면 주로 이렇게 요런 형태의 무드 볼트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무드 볼트를 볼트상에 가면 그대로 가져가면 이거 뭐 100원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개 사놨다가 자꾸 쓰다 보면 또 이것도 망가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뭉개지고. 그래서 새 거로 바꾸면 더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쫀득하게 좋아집니다. 느낌이. 그러면 일단 볼트를 뺐으니까 배선을 먼저 넣고 뺐으니까 이렇게 항상 넣을 때는 볼트를 빼고 넣는 게 이게 안으로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이 확인을 제가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볼트를 빼고 넣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잘 들어갑니다. 아주 잘 들어가고 이제 무드 볼트를 꽂아서 다시 살짝 빠지는 바람에 제가 볼트 하는 동안에 요것들이 꼬이지 않고 요게 그대로 싹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사계지가 바로 들어가면은 피복 뺏기고 이거 구리선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딱 저끼리 딱 맞아 있거든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이게 압착력이 요 구리선들 걔네들끼리 압착력이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몇 번 잘 해가지고 요 들어갈 때도 이 구리선 한 개라도 삐지 노는지 확인해보고 그래갖고 미리 넣어야 좀 산뜻한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세게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이제 이게 블럭에도 볼트를 빼야 되겠죠. 빼야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옵니다. 이게 구리선을 확인하고 좋아야 무조건 이게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작업이 완료됐을 때 한두 군데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모든 부분들이 잘 좋아졌다는 그런 스스로의 이게 믿음 이런 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DIY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크라이버처럼 생긴 이런 형태를 쓰게 되면 이게 좀 더 좋은 거 사면 힘주기가 좋습니다. 이제 작업성은 떨어지는데 일반 기본적으로 조아놓고 나서 또 이럴 거 한번 확인 사살 쉽게 말하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는 다 체결됐습니다. 마이너스는 다 체결됐고 모든 선들이 이게 최상의 상태로 조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불을 켜니까 요거는 이제 이 케이블에 마이너스를 압수시켜주는 케이블 피복이에요. 요 보면은 요 다 구리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 선은 이제 요 마이너스 압수시켜주면 외부 익스펜더란다 저게 피복 차폐에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면서 이게 좀 더 외부와 배선 안쪽에 구리와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을 한 개 더 쌓는 거죠. 서로 간섭이 없도록. 그러면 이제 이게 플러스를 이제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배선을 이렇게 깠을 때 지금 피복만 그대로 이렇게 벗긴 겁니다. 피복만 그대로 벗기면 이게 지금 꼬여 있는 그 원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그 홀에 넣어서 무드볼트로 주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질 필요도 없고 배선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대신에 여기 이 부분에 수축 부분을 씌워줘야 되겠죠. 체결되는 데까지만 씌우고 이렇게 이제 수축 튜브를 씌우면 이렇게 이제 피복 단면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피복 단면이 이렇게 수축 튜브로 감싸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색깔이 이제 빨간 색깔은 이제 플러스라는 의미로 수축 튜브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고급 배선들이 빨간 색깔 따로 사고 까만 색깔 따로 사고 열애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이게 공간이 좀 부족해서 마이너스 터미널과 플러스 터미널 이렇게 이제 포개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밑에 있고 요 밑에가 마이너스 아까 체결했던 거고 지금 이 플러스 터미널 포개해놨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공간이 부족하고 배선도 좀 전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도 옮기면 또 좀 난무해지고 또 이쪽으로 옮기면 길어지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공전에도 상관없으니까 실드가 잘 처리되어 있는 피복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요 위에 포개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가 리니어 전원에서 나온 게 이게 무드볼트를 빼면 이렇게 늘 이게 요 안에 확인이 되죠. 구리가 확실히 들어가 있다는 것이 불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요 구리가 들어가 있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쪽 터미널 쪽에도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을 때도 이렇게 밀어서 저으고 이런 부분에 이제 터미널의 홀 크기를 봐가면서 수축 튜브가 아까 피복 단면을 감싸면서 이쪽에도 또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산소와 수분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굳이 저 정도 되는 것은 뭐 굳이 외부에다가 부틸 테이프를 막아서 실리콘처럼 이렇게 산소 접촉을 막기 위한 그런 작업을 별도로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저 무드볼트를 항상 풀고 체결해 가지고 구리선이 확실히 보이는지 확인하고 조는 게 중요하고 저을 때도 배선을 한쪽 손으로 밀고 무드볼트를 이 배선 피복에 이제 아까 보여준 슬리버를 꼽았지 않습니까? 슬리버를 꼽게 됐을 때 이걸 꼽은 겁니다. 꼽았는데 슬리버를 꼽았을 때 저 리니어 파워 터미널 단자 홀보다 크면 이 무드볼트를 이렇게 이게 쪼우는 이게 앞찾기가 요리도 한번 쪼우고 또 이 방향도 한번 쪼우고 이러면 여기 약간 둥근 형태로 이 동그랗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 슬리버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도 이 슬리버 집게로 요걸 확실히 삥 둘러 꽉 밀착한 상태에서 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리니어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이게 찝어 본 겁니다. 찍고 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해서 동영상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삥 둘러 이렇게 상하로 찍고 좌우로도 찍고 그러면 이게 각이 사각 형태로 이게 되면서 이렇게 잘 찝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원선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선과 전원 분배기에서 이제 분배되는 블록에서 좀 특이하죠. 이게 휴즈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앰프는 6개고 그 외에 기타 기기들이 또 이게 증후감 퍼리도 있고 울트라도 있고 마이텍 DA 컨버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리모터도 있고 기타 기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보면 배터리 터미널 플러스에서 이게 휴저 메인 휴저 100A를 거쳐서 이쪽으로 리니어 전원 기기 리니어 전원을 만들어내는 기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80A 짜리 맥스고 마이너스는 이제 배터리 블록 터미널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80A 짜리 이 하나 가지고 카오디오 모든 기기를 다 쓸 겁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온 전기를 또 다른 후저 블록 플러스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후저 블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일단 좋으니까
그래서 있을 바에야 이제 필요악으로 있을 바에야 좋은 블럭을 써야 되고 좋은 휴지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휴지도 뭐 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게 사용했고 여기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이 또 이제 전원만 연결했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스피커 케이블도 연결해야 되고 그 이후에 ICL 케이블도 저기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 부품에도 한 바퀴스 안 되겠습니까? 저 한 바퀴스가 이 속에 담겨야 되는 거죠. 이 속에 보이지 않게 뚜껑을 덮으면.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후저 블랙이 아니고 마이너스 분배기와 플러스 분배기 개념으로 이 아랫단에 있는 요게 먼저 동영상에 비춰진 게 마이너스 블럭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아웃이 마이너스 아웃이 아랫단 분배기 가서 각 앰프 6군데 하고 나중에 이쪽에 기타 기기들 연결할 마이너스 한 개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스피아로 여기다가 또 다른 걸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차피 이거는 이제 떨어낼 일은 없으니까 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플러스 분배기를 달았죠. 휴지가 없습니다. 플러스 분배기를 달아서 여기서 또 앰프 6군데 나가고 또 기타 기기에 연결할 플러스 선을 하나 이렇게 또 빼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 플러스에는 이제 휴지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휴지가 들어가야 작은 암페어를 먹는 거니까 별도의 용량이 작은 휴지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 오디오 플러스 선 중에 차폐를 위해서 완벽한 차폐, 완벽에 가까운 차폐, 훌륭한 차폐를 위해서 이게 마이너스 이게 망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철망 같은 망사가 그 망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가 이렇게 내피 안에 플러스 피복의 안쪽에 있고 플러스 피복 밖에 완전 외피와 내피 사이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전기가 흐름으로 해가지고 이 안쪽에 피복 안쪽에 흐르는 플러스의 전류가 바깥쪽으로 파장을 띄운다든가 또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는 이제 전자파도 막고 또 전기의 어떤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그거 마이너스 그 전기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넣어줄 겁니다.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다행히 이게 후제 블럭을 이 자리에 넣으면 후제 블럭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분배기를 이쪽 자리에 넣음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넣음으로 해가지고 앰프 쪽으로 가깝게 싹 다 전기가 전선이 짧게 또 한쪽으로 몰아서 이쪽 편으로 안 놓고 바깥쪽 편으로 안 놓고 한쪽으로 몰아서 다 전기가 이게 연결이 됐다. 이 부분에서 아주 이제 훌륭하게 잘 처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 아랫단에 이렇게 전원이 꼽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는 아예 전원이 이쪽 부분에 전원선이 안 가게끔 그렇게 이제 배치를 그렇게 한 거죠. 배치를. 그리고 전원선도 좀 아끼고 비싼 거니까 막 이렇게 널널널하게 여유분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전원 장치와 스피커 이는 결선을 또 ICL 결선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 기기들의 놓여지는 위치를 잘 선정하면 작업이야 시간이 하나하나 결선하는데 걸리겠지만 작업 후에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뭐 우리가 직각으로 꺾고 피복 고정대를 이렇게 쉐들 같은 거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꺾인 부분도 그리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전원 장치 전원 케이블의 결선은 좀 이렇게 고정이 안 됐을 뿐이지 훌륭한 방법으로 결선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고정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뚜껑을 덮어버리면 이 차 움직이는데 저 선들이 막 너덜너덜 거릴 확률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조임을 잘 했고 또 이것처럼 이런 데처럼 이 보면 불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보면 뭐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게 구리선도 보이지도 않고 또 뭔가 배선이 조금 흔들린다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준으로 이렇게 다 잘 된 겁니다. 이쪽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이쪽 부분에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고정은 굳이 안 해도 이 속에서 충분히 한두 분 케이블 타이를 묶을 수는 있겠죠. 나중에 스피커 케이블도 연결하고 IC 케이블도 연결하고 거기서 조금 이제 비껴야 될 부분, 조금 선을 저쪽으로 당겨야 된다든가 이럴 때 이제 텐션을 유지시키게 되니까 그때 고정 핀 쉐드를 써서 하겠죠. 그때 가서 한번 보고 지금은 이 전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전기의 전류 양 빼먹는 양은 40A 미만에서 움직인다. 이게 80A 짜리 리니어 전기를 한 대 가지고도 가능하다. 물론 좀 더 여유 있으면 좋겠지만은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가성비 좋게 해야 되니까 두 대 세 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차가 그냥 깡깡 이 강력한 그 사운드를 듣는 게 아니고 프론트에 마이크로 프레시즌 Z 스피커 시리즈가 다 꽂혀 있지 않습니까? 3웨이가 그 밥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 앰프는 좀 출력이 넉넉하지만은 전기를 그렇게 많이 뺏을 일이 없다. 그리고 소리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안 써도 소리가 잘 나는 우리 귀에 청취자 귀에 잘 들리는 스타일의 스피커다. 그리고 우퍼도 아주 부드러운 우퍼입니다. 이렇게 꽝꽝 이게 아니고 아주 풍성하고 부드럽고 좀 말캉한 그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세팅을 맞춘 겁니다. 스피커 선택을. 그래서 전기가 그리 많이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혹시나 또 모르니까 나중에 세팅을 해서 한두 달 들어보다가 전류 문제에 의해서 다른데 손해를 본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리 될 확률이 없지만은 알 수 없으니까요.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전류 시스템을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으로서 이제 리모트만 연결하고 또 다른 기계들 연결하고 이 또 장치가 남아 있죠. 이 스피커 배선보다 파워 배선이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해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중해야 되니까요. 이게 구리선 한 개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구리선을 안 보이게 하면 이 전기 전원 그 케이블의 이게 작업은 자동으로 완전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보기 좋은 것도 중요하고 안전한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보기는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전성 위주고 공간 활용성 위주로 작업이 된 겁니다. 어차피 이게 뚜껑 덮어버리면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전원기 배선이 ICL 배선과 스피커 배선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우선을 두고 보기 좋은 것보다도 그 개념을 더 우선으로 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리선이 안 보이게 작업하면서 스피커 선과 ICL선은 최대한 좀 멀리 두는 게 그 공간 아니지만은 멀리 두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우선이고 디자인은 뭐 나중 문제죠. 뭐 현재 상황에서 디자인도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런 선들이 지금 한두 개 눈에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뭐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더러운 거에 노출되고 아크릴 들어간다면 좀 더 이제 예쁘게 꾸며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시간 또 많이 걸리겠지만은 그를 하려면 또 이 배열이 이 후지 블록 배열이라든가 다른 배열들이 또 디자인 위주로 배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선이 좀 다소 길게 되더라도 또 다른 쪽에 ICL하고 또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에 포개지더라도 배열을 디자인 위주로 하게 되면 그래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눈에 안 비기 때문에 디자인은 제일 나중이고 그 결선에 가장 중요한 구리선이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속에 ICL 신호선과 스피커선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선으로 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ICL 그 기타 기기들을 또 이게 배선 결선을 해야 되겠죠.